안녕하세요. 자, 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화학 기초 강의 중에서요. 이제 1장 끝났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단원 내용은 유기 분자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오죠. 1단원에서는 일단 뭐 원자 자체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들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화학적 기초 용어들, 그 다음에 각 오비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각 화학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혼성 오비탈과 뭐 VSEPR 이론, 그리고 분자 오비탈, 그 다음에 화학 구조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2단원부터는 그런 화학 결합이나 오비탈들, 뭐 분자 오비탈, 뭐 VSEPR 이런 식으로 유기 분자를 형성한 이후에 그 분자로서 바로 물질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유기화합물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구조만으로 판단하는 방법들,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 2단원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여기에 뭐 나와 있는 대로 분자의 극성을 이야기합니다. 분자의 극성. 자, 이 분자의 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유기분자가 형성됐을 때 유기분자 내에 결합성 오비탈들이, 그 각각의 결합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원자에서 어떤 원자 방향으로 어떻게 치우쳐 있어서 이 분자가 어느 쪽에 부분적인 음전하가 걸리게 되고 부분적인 양전하가 걸리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분자가 다른 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극성 공유 결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분자 자체로서 극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이 일단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분자의 극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 한 분자 내에 발생하는 그 극성의 차이, 요걸 갖다가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또는 이중극자 모멘트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에서는 일단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극성 공유결합을 띠게 되니까 이 전기음성도 차이를 좀 잘 보시는 것이 극성을 판단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기율표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그 전기음성도를 다 하나하나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특히 다른 과목도 아니고 유기화학에서는 전기음성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서열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HCNOF, 요 이 6개의 원자들만 서열을 알아두시면은 다른 것들도 여기에 준해서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붕소가 일단은 이 6개의 원소들 중에서는 가장 전기음성도가 좀 낮은 것으로 보시고요. 수소가 붕소보다 약간 더 전기음성도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보다는 탄소가 좀 더 전기음성도가 강하고, 탄소부터는 이제 같은 주기 원소들이라서 다 똑같이 NOF 순서로 족이 증가할수록, 주기율표상에 족이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이 6개 외에 다른 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유기화학에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같은 족 원소들일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와 F의 결합이던 C와 아이오딘의 결합이던 그냥 다 똑같은 F하고 아이오딘이 같은 족 원소니까 그 같은 족 원소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이 아이오딘도 F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꽤 크죠. F는 전기음성도가 4.1인가 그렇고요. 아이오딘은 전기음성도가 2.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탄소하고 아이오딘이 전기음성도가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자에서는 C하고 아이오딘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아이오딘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다 판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 Cl, Br, I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음성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산소족인 산소, 황, 셀레늄 이런 것도 다 산소하고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질소하고 인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탄소하고 실리콘 거의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자 구조를 보실 때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같은 족 원소들끼리 결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Cl하고 F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아이오딘하고 Cl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이런 화합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그냥 그대로 전기음성도 서열 그 자체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음성들은 뭐 일반화학 공부를 조금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죠.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17쪽까지만 전기음성들을 논하게 되는데, 일단은 17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음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17쪽을 향해서 갈수록,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는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세져서 전체 원소들 중에서는 F가 일단 전기음성도가 제일 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Cl보다는 F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고, 아이오딘보다는 Cl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분자 내의 전자 분포가 달라진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분자의 그림인데, 이때 요 H하고 O 사이의 시그마 전자는 두 원자 핵 사이를 균일하게, 균등하게 분포하면서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음성도가 산소 쪽이 월등하게 세서 핵전하가 이쪽이 훨씬 크니까 H 쪽에서 공유해진 전자 역시도 이렇게 산소 쪽으로 쏠려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산소 쪽에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음전하, 여기서 델타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어떤 정확하게 특정 짓기 어려운 값을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델타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0. 몇 정도의 음전하를 띠게 되고, 반대로 여기 수소 쪽은 이런 식으로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분자 구조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화살표는 뭐 그냥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이런 화살표는요, 한쪽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쪽이 이렇게 뭔가 플러스처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요 표시가 전부 쌍극자 모멘트 표시다.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 값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분자 내의 전자 분포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분자 내의 전자 밀도가 높은 부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전자 밀도가 낮은 부위에는 델타 플러스 부호를 사용해서 이 분자의 극성을 표현한다. 뭐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분자의 극성에서 판단을 할 때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아주 큰 분자들을 제외하고 분자량이 한 200 정도까지 되는 이 정도의 분자들을 보통 작은 분자, 스몰 몰레큘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분자들의 그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는 수소 결합이 일단은 가장 강한 상호작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소 결합이 가능한 분자들의 극성이 일단은 제일 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수소 결합도 난 수소 결합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소 결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F나 O나 N에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수소가 있을 때만, 이런 수소들이 있을 때만 여기서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것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주변에 다른 F나 O나 N이 있어야지만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 수소들만 있다고 수소 결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 H하고 F 사이의 시그마 전자가 F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우쳐 있게 되니까 H 쪽의 시그마 스타에는 델타 플러스가 매우 크게 발생할 거고요. F 쪽의 원자 핵 주변에는 전자가 많이 몰리니까 여기엔 델타 마이너스 전하가 걸리겠죠. 이 F는 또 다른 어떤 원자랑 결합하고 있든 어쨌든 전기음성도가 세니까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서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이 산소 쪽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델타 플러스 R, 여기 F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의 그 전자 밀도가 높은 그 델타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이온 결합 비슷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발생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들도 역시 이 비공유 전자쌍 쪽에서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쪽에서 제공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수소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F 하나 딱 보인다고 해서 수소 결합할 수 있겠네 이러시면 안 되겠고요. F나 O나 이런 데 붙어있는 H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O나 N이나 F나 이런 게 있어야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의 편극이 쉽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앞에서 이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그마 결합에 있는 원자핵하고 원자핵 사이에 원자핵들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전자가 반대쪽 시그마 스타로 전이될 확률보다는 원자핵하고 원자핵 사이가 아니라 그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이런 파이 전자가 양옆에 파이 스타 쪽으로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두 원자핵의 핵전하가 달라지게 되면은 어쨌든 시그마 전자가 이 둘 사이에 있던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시그마 스타로 전이될 확률보다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결합이라 할지라도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이 좀 더 극성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큰 분자, 그 다음에 작은 분자, 이 둘 중에서는 어쨌든 사이즈가 조그마면요, 전자들이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도 전자들이 쏠려봐야 이 원자핵 주변에서 크게 많이 쏠리진 못해요. 근데 분자의 사이즈가, 원자핵들이 여러 개가 있고 분자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구름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라고 할 때 더 많이, 작은 분자보다는 더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전자들이 치우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극성이 유사한 분자들의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 분자보단 사이즈가 큰 분자가 전자들의 치우침이, 편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갖다 치우침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 다 극성이 낮아도 사이즈가 작은 것보단 큰 분자를 보통 좀 더 극성이 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분자 구조가 대치면은 무극성 분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CO2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가운데 까만 걸 탄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옆에 빨간색을 산소로 보시면 되는데, CO2는 1단원에서 등장했었죠. 근데 어쨌든 C하고 O의 결합은 O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C하고 O의 결합이니까 O 쪽으로 치우쳐 있겠네요. 근데 이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완전히 동등한 산소 원자들이 똑같은 힘으로 전자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탄소 원자에 가해지는 힘의 합력은 제로가 되니까 이런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분자의 극성을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보다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전자 전이가 쉽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아주 굉장히 자주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될 테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형식 전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형식 전하는 뭐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전하예요. 그래서 formal charge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탄소 원자의 경우는 중성 원자 상태일 때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 원자의 경우는 15족이라서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총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7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이런 중성 원자 상태의 원소 하나가 가지고 있던 최외각 전자 수에 비해서 결합을 이루고 나서 공유 결합을 한 이후에 이 원자 주변에 자신만의 전자가 몇 개 남았고 몇 개가 더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것에 따른 전하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형식 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형식전화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 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식은 뭐 이대로 쓰시면은 이 식으로 풀어야지만 형식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형식전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여기 맨 끝에 있는 탄소 원자를 한번 봅시다. 이 탄소 원자는 최각전자가 4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4개를 하나는 H하고 결합했고요. 하나는 또 H랑 결합했고요. 또 하나는 질소랑, 나머지 하나도 질소랑 결합했어요. 그러면은 공유한 전자쌍은 이제 이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가 돼서 8개가 됐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내서 결합에 참여시킨 전자는 하나, 둘, 셋, 4개죠. 각각의 결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쌍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결합선 안에는 하나는 내 거, 나머지는 남의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을 한 이후에도 이 탄소 원자 주변에 탄소만의 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결합선 개수가 곧 자신만의 전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전자를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서 이 탄소 원자는 형식전화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질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있는 질소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결합선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점을 찍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결합선마다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옥텟 규칙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의 전자는 몇 개냐? 결합선마다 한 개씩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죠. 여기에 전자쌍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4개밖에 없으니까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따라서 하나의 전자가 부족하면 음전하가 하나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남아도는 걸로 돼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하를 하나 띄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형식 전하입니다. 맨 끝에 있는 질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질소의 경우 요 질소하고 요 질소가 서로 다르죠. 여기는 공유한 전자가 2개 있어요. 2쌍의 전자를 공유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씩이 자기 거니까 여기 2개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 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은 비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고스란히 누구랑 공유한 게 아니니까 이 질소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한 전자는 한 개씩만 자기 거, 비공유 전자는 모조리 다 자기 거. 그래서 이 질소 주변에는 6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소 원자는 원래 5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질소 주변에는 6개의 전자를 자기 걸로 갖고 있으니까 원래 5개보다 하나가 더 많은 전자가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전자가 가지는 음전하 하나가 남아 돌게 되니까 이 질소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다른 구조도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질소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골격구조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질소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격구조식을 하나 그려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 질소 원자 주변에 산소 원자가 하나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 결합 안에는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질소 원자 주변에 공유한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8개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산소 원자도 역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 6개까지. 총 6개고 여기에 공유한 전자쌍까지 합쳐서 이 산소 원자 주변에도 8개의 전자를 모두 맞춘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질소 원자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남는 전자가 지금 하나도 없고 공유 전자만 4쌍이죠. 따라서 얘는 4개의 자신만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5개보다 하나가 줄어서 얘는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산소의 경우는 총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6개가 다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탄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선을 3개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얘는 형식 전하가 얼마가 되겠느냐? 일단 공유한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는 탄소 원자에 이렇게 결합선이 세 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쌍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원래 네 개의 전자를 가져야 되는 상황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해졌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형식 전하라고 하는 것은 중성 원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만의 전자 수가 늘었나 줄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쓰는 그런 전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너무 맹목적으로 이걸 믿지 마세요. 나중에 저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막 등장을 해요. 질소에 탄소들이 이렇게 막 결합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걸 좀 전에 배운 대로 형식 전압만 계산해 보시면 이 질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시약으로 만약에 뭐 OH- 같은 걸 막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OH-가 이 질소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OH-가 여기로 가겠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겠네. 전자를 이 O-가 플러스 쪽으로 줘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맞아서 전자를 땡기는 힘은 강한데, 문제는 외부에 있는 전자를 땡기는 힘보다 현재 결합을 하고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을 땡기는 힘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유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겨서 이 옆자리에 있는 다른 원자가 오히려 전자가 부족해져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원자의 시그마 스타라든지 이런 자리로 전자를 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매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하수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걸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들은 뒤에 가서 또 계속 등장을 할 테니까 그때그때 계속 다시 또 여기 돌려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당장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 아무튼 형식 전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만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